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10번째 이야기로 절세계좌들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전략은 한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영상은 둘로 나누어 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 중 이해 난이도가 낮은 전략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할 때 매매할 상품. 절세 계좌에 돈을 납입하여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합니다. 이들 상품 중에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여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개별 주식입니다. 개별 주식이 매매 가능한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 개별 주식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개별 주식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익통산의 관점에서 국내 개별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과세 대상 수익과 손익통산을 해주긴 합니다만 국내 개별 주식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을 가정하여 귀중한 ISA 납입금을 배분한다는 것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IRP, 연금저축, ISA 모두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IRP, 연금저축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운용 수익으로 묶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IRP와 연금저축에서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주식형 ETF는 IRP와 연금저축에서는 매매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한편 ISA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손실을 봤을 때에 손익통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기타 ETF입니다. 기타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면 보유기간 과세라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제가 투자하는 국내 상장 지수추종 ETF의 경우 ETF에 들어있는 자산이 모두 미국 주식이라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과표기준액 증가분과 시세차익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를 시세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고 쉽게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기타 ETF 중 과세 대상 자산의 비중이 높은 종목은 절세계좌를 통해 매매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츠, 채권 등 다른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은 각 절세계좌마다 어떤 상품들을 매매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 추종 ETF보다 수익률이 대체로 낮습니다. 우리의 투자 목표는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의 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과 다른 관점으로 고위험성 자산이 됩니다. 반드시 내 구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대체로 권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목표로 한 전략, IRP,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16.5% 혹은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은 널리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있어서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관점의 전환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한 경우 미래의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당장의 운용금액은 세액공제율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세액공제를 받자마자 세액공제율만큼의 수익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 저축에 500만 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500만 원에 16.5%인 82만 5천 원 받게 되어 이미 운용금액이 58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를 이미 16.5% 수익인 것으로 보아 그만큼의 안전마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인 경우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제 환급금을 수령하는 때는 2월이 됩니다.
이 사이의 시차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게 되면 1년에 총 600만 원을 납입하기는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평균 8개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50만 원씩을 해외 직접 투자 등으로 굴리다가 연말에 현금화하여 연금저축으로 납입한다면 12월 말에서 2월까지 시차는 2개월 정도가 됩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은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율과세를 노리는 전략. 저는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여 절세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미국 직접 투자 시의 양도소득세 22%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고 수익금을 얻으면 그 수익금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상황이 잘 풀려서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면 5.5% 이하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이 경우가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편 연간 사적연금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해야 한다면 16.5% 분리과세하거나 연금 외수령하여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된다고 하여도 22% 양도소득세보다는 이득입니다. ISA에 납입한 돈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고 수익금을 얻으면 그 수익금은 계좌 해지 시 9.9% 분리과세되어 22% 양도소득세보다는 이득입니다. 한편 IRP는 유동성이 떨어지고 안전자산 30%의 강제조항이 있어서 이 전략에서는 제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아도 저율과세 전략이 유효한가? 일단 앞에서 제시한 저율과세 전략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득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저율과세 전략이 유효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오로지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배당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13.2%라면 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외수령으로 인출하게 되었을 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무조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22%의 양도소득세와 비교를 한다면 특정 수익률 이상이면 이득이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세액공제율이 13.2%인 사람이 세액공제 받는 만큼을 환급받고 세액공제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520만 8천 원을 납입하여 79만 2천 원의 수익을 냈고 그것을 재투자한 600만 원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때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이 금액을 연금 외수령하게 된다면 총액 660만 원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108만 9천 원 과세되면 세후 금액은 551만 1천 원이 됩니다. 결국 수익금은 30만 1천 원이 됩니다. 만약 520만 8천 원을 미국 직접 투자를 해서 동일하게 1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면 수익금 약 52만 1천 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세금으로 약 11만 5천 원이 발생하고 세후 금액은 약 561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약 40만 6천 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10%였을 때는 미국 직접 투자가 유리합니다. 사례 2번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520만 8천 원을 납입하여 79만 2천 원의 수익을 냈고 그것을 재투자한 600만 원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때 4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이 금액을 연금 외수령하게 된다면 총액 840만 원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138만 6천 원 과세되면 세후 금액은 701만 4천 원이 됩니다. 결국 수익금은 180만 6천 원이 됩니다. 만약 520만 8천 원을 미국 직접 투자를 해서 동일하게 4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면 수익금 약 208만 3천 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세금으로 약 45만 8천 원이 발생하고 세후 금액은 약 683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약 162만 5천 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40%였을 때는 연금저축에서 투자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역전이 되는 임계점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한 수익률은 약 20.89%입니다. 따라서 22%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굴려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89%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때문에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연금 외수령을 받을 때 최소 20.89%의 이득을 못 본다면 차라리 미국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인지입니다. 위에서의 계산은 22%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는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려면 16.5%의 기타 소득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계 수익률은 약 29.94%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29.94%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돈을 되찾을 것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ETF는 연간 수익률 기대치를 10% 정도로 잡을 수 있으므로 최소 3년 정도는 인출하지 않을 수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딱 5년 동안만 연금저축을 굴리고 연금 외수령을 할 것이라 계획을 세웠다면 1, 2년 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3, 4, 5년 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상황이 바뀌어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년 이내에서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활용한 전략. 시드가 작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지수 투자를 위해 직접 투자를 하면 세금이 아까우니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투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2천만 원 이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세를 위해 이러한 전략을 권하는 유튜브나 블로그들이 존재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면 대략 2억 이내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수익률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도 예측이 틀어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2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하여 1억 이내의 시드에서 위와 같이 운용하여야 실질적인 이득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게 아니라 아예 절세 계좌를 활용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일반 계좌에서 매 일정 금액을 수익 실현해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수익 실현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드가 커지다 보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산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률을 2%로 가정하면 대략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을 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시드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절세 계좌로 납입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걱정할 시기를 보다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시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커진다면 절세 계좌로 납입하는 속도보다 월등히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가족법인 및 증여 상속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발전시켜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않은 전략들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